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카상 교신이라고 저희 채널에서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고, 그 오카상 교신 때문에 전 가족이 정말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그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서, 봉다리님의 친형님분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은 바로 형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이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브 때인가? 예,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우,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 찾아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죠. 예, 자, 예, 오늘 봉다리님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봉다리님께서 예, 해주실 이야기가 바로 형님분의, 친형님분의 이야기가 중점으로 될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어,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 어머니까지 했고요. 제 얘기는 이제 계속 했고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형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네. 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다리 수술 때문에 일단 오신 김에 형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네. 상황들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유튜브에 내 사연을 좀 올리고 있는데 형 얘기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한 2시간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야,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형하고 저하고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게 크나큰 어떤 트라우마다 보니까 형은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뭐 익명으로 처리되는 거 맞냐? 뭐 맞다고.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이걸 묻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치.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어떤 뭐 경제적 이익이나 아니면 뭐 또 어떤 그런 걸 원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트라우마, 제가 제 직업이 그 심리 치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라우마나 과거의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묵혀두면 안 되고 일단 부딪혀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부딪혀서 내가 스스로 내성을 키워야 돼서 물론 저도 누군가를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지만 저에게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해서 형은 해야 된다라고 항상 형한테 얘기를 하는데 형은 저하고 정반대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겁을 많이 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네. 장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내가 형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 했는데 괜찮다. 그럼 해봐라. 근데 나는 듣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는 네네.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이 형이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겪었던 부분이나 형이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어려움도 결정해 주신 거고, 예, 형님분께서도 앞으로 더 좋아지시길 정말 간절히 빌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네, 기리십니다. 그때도 제가 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형은 저하고 2살 차이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저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어머니 성격을 닮았고 형은 아버지 성격을 닮았고 형은 지나가다가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런다 벌레를 때려잡고 그런 거는 되게 잘합니다. 전 바퀴벌레도 손바닥으로 때려잡고요. 무서워하는 건 없어요. 뭐 뱀도 안 무서워하고 놀이기구도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무서워한 건 없는데 항상 제가 귀신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될 것 같은데 귀신은 적응이 안 돼요. 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무속인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무속인 분들도 귀신을 보지만 그분들도 적응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익숙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형상이 흉하게 나오니까 그러겠죠. 근데 형이 어떤 얼만큼 이 우리 집안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컸냐면요. 네. 저는 둘째잖아요. 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손 집안의 종갓집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들은, 우리 시대 때 장남들은 되게 어깨가 무거워요. 동생도 챙겨야 되고, 부모도 봉양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책임감, 무게감이 컸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네. 대신 제가 현재도 제가 그 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억울하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형이 그거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귀신을 보게 되면 저는 놀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저는 대차게 나가요. 네. 거의 그 파이터식으로 싸우자는 식으로 나가는 거고, 형은 도망을 가요. 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원망도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하고 딱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버지하고 화해를 해버리고 털어버렸어요, 아버지의 감정을. 근데 형은 그 감정을 털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에요. 형이 소심한 성격인데, 외모는 멀쩡합니다. 키가 한 183 정도 되는데, 누가 봐도 훈남이에요. 항상 여자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형을 설명을 하자면, 형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에 대한 불신, 저도 그랬지만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연애를 2달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가까이 가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 가시에 저 사람 찔릴까봐, 저 사람 가시에 찔릴까봐,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다가 네.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떠나게 되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형이, 지독하게 그 현상을 계속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형이 이제 트라우마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제가 1편에서 얘기했던 그 옥화산 귀신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때부터 형이 트라우마는 시작이 됐었어요. 시작이 네네. 됐는데, 저는 밖으로 내 감정을 표를 내는 사람이고, 형은 숨겼어요. 항상 가슴에 담아둬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하여튼 정신적으로 올 수 있는 거는 다 오는 겁니다, 형한테. 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 발작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빙의가 된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어렸을 때 얘기는 뭐 대충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건너가고요. 네. 그 2003년도 태풍 매미 왔을 때였어요. 예. 그때가. 네, 그러니까 태풍 매미가 온다 해서 그 전날이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온다 그 전날이었는데, 그때 가을이었는데,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친할아버지의 여동생이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여동생이. 근데 그분의 제사를 나중에 이제 형이 장가를 가면 할아버지 제사를 형이 지내고 같이 지내지만, 할아버지의 여동생인데 그 제사를 제가 가져와서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러 식구들이 모였었어요. 모이고 그날 제사를 지내고, 태풍 매미가 그때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전날부터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남해안 쪽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불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네.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집을 나가서 술을 한잔 하고 새벽 2시쯤에 집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네. 읍내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외곽으로 10분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뭐 가로등도 이제 그 시골에 몇 개 생기고 해서 갈만해요. 저는 이제 뭐 귀신을 그렇게 크게 겁내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집에를 딱 왔는데, 형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형 자네? 하고, 형이 원래 늦게 자는데, 형 자네? 그리고, 옆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형은 잠을 자면 자꾸 몸을 뒤척이거든요, 원래. 근데, 쥐 죽은 듯이 자더라고요. 피곤했나 보다. 운전하고 하면서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태풍이, 바람이 이제 시골에서 있다 보면, 불면, 시골 뭐 낡은 집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락다락 어떤 소리라든지 그런 소음이 있어요. 네. 그런 소음이 있는데, 자려고 하면 그런 소음 때문에 계속 설잠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설잠이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왠지. 예. 그날 뭔가 불안하고, 큰 방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때 개도 또 키우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개도 조용하고, 태풍이 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되게 조용했었어요, 집안이. 바람 소리가 굉장히 나고 그랬는데,
한 새벽 3시나 4시쯤 됐나? 그때쯤 딱 됐는데 굉장히 설잠이 든 상태였는데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냥 눈이 번쩍 떠서 몸이 딱 일어나질 때가 있어요. 아, 그냥 그래요? 괜히. 어. 예, 뭐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전혀 없는데도 예. 내가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때는 그냥 내 몸이 그냥 반사적으로 탁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딱 봤어요. 시계를 딱 보니까 4시 반이 됐더라고요. 4시 반인데 근데 형을 딱 봤는데 형이 이불이 어디 뭐 떠날 사람처럼 이불이 정말 예쁘게 개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예. 제가 그랬어요. 미쳤네 이 양반 아침잠이 많은데 형 어디 갔지?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불을 켜서 안방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깨우려고 했어요. 근데 걱정할까봐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엄마가 제일 걱정하니까요. 특히 엄마가 걱정하니까 제가 그냥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하나 피려고 했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대문 열려 이상하다 느낌 이상하다 해서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1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문을 나가서 왼쪽을 보면 다리가 있고 그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 방향이고 오른쪽은 읍내로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감나무도 흔들리고 나무들도 흔들리는데 왼쪽을 딱 봤는데 익숙한 사람이 다리 위에 난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다리 길이가 한 80m 정도 길이가 되고 높이가 난간 높이가 그래 높진 않아요. 사람으로 120 정도? 120 정도 되니까 어린아이 키 정도 되는데 익숙한 사람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서 있는데 그 난간이 그 폭이 한 20cm 정도 사람이 서 있으면 아슬아슬할 정도예요. 근데 그 밑에 내과는 굉장히 높아 한 7, 8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떨어지면 죽죠. 아무래도 돌멩이도 바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서 있는데 형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형하고 우리 집하고 그 다리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는 돼요. 그래 100m 정도는 되는데 제가 랜턴이라도 가지고 올까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그냥 뛰어갔어요. 형 방향으로 다리 쪽으로 뛰어갔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근데 형이 예. 뭐 하고 있냐면 형이 그 난간 위에서 걸어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높은 데서 걸어가면 양쪽으로 손을 펼치면서 보통 중심을 잡고 가는데 형은 그냥 현기를 가듯이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난간이 왼쪽 난간이었어요. 오른쪽 왼쪽 난간이 있는데 왼쪽 난간에서 그냥 걸어가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쭉 드는 거예요. 쭉 들더니 옆에 누군가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손을 제스처를 취하길래 뭐지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근데 한 10m 앞에까지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저도 모르게 딱 섰어요. 근데 형이 걸어가는데 누군가하고 수근수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대답을 하고. 근데 제가 쓱 봤는데 형이 누구 손을 잡고 있냐면 꼬마의 귀신 있죠. 그 예. 딸이 바닥에 그 밑에서 걸어가고 형 손을 잡아주고 형은 거기서 계속 걸어가는 거야. 어디 방향이냐면 그 공동묘지 방향인데 그 공동묘지가 엄마가 묻힌 곳이잖아요. 옥화상이 묻힌 곳. 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근처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때 네네. 그 4, 50년 전에 그 얘기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을 여기서 잡아 당겨야 되는데 놀래키가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바람도 그때 이제 태풍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하니까 바람도 부는데 세상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옷깃이 막 흔들리고 막 옆에 비닐이 뭐 시골 바닥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비닐하우스인데 이런 거 날아다니는데 형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형한테 소리를 쳤어요. 형 정신 차리라고. 근데 가까이 가서 손으로 낚아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떨어질까봐 형 하면서 소리를 형 이름을 반말로 막 이렇게 불렀어요. 네. 막 부르면서 소리를 굉장히 질렀는데 느낌이 뒤에 누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 뒤에 누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쏙 들렸는데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나 네. 따라 나왔나 보다 하고 그래서 엄마 형이 이상하니까
형 이상하니 가까이 가지마. 내가 형 잡아 당길게 해서 뛰어가서 형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이쪽 안전한 쪽으로 낚아챘는데 형이 그냥 퍽 떨어지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근데 예. 기절한 게 아니고 처음엔 저도 기절했다 생각했는데 잠든 상태였어요. 잠든 상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그래가지고 형 정신 차려 했는데 그 꼬마 귀신은 사라졌고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여기서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 깨니까 형 데리고 얼른 들어가자 했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제가 일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그 시치 있잖아요. 냄새. 그 바람이 부는데도 그 역한 냄새가 제 코를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네. 형을 썩었네. 그 옥화상에 때 나는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다리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을 진짜 질질 끌고 일어나라 했는데 잠이 든 상태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꿈속에서도 형이 지금 그 귀신들한테 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형을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부적이 없는 거예요. 부적이 없고 집에 끌고 들어왔는데 그때서야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다리 수술한 지 인공관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쩔뚝거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냐고 했는데 형을 안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깨우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방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형을 깨웠어요. 막 깨웠는데 형이 두 주먹을 쥐고 있었거든요. 푹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손은 그 꼬마 귀신하고 손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손으로 어린아이 손 주먹을 큰 어른이 꽉 쥐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 자국 난 것처럼 사람 손에 그 자국이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깨웠죠. 형을 깨우는데 형이 아침 6시 넘어서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는 꿈을 꿨대요. 꿈을 꾸고 할머니가 부르고 할아버지가 부르고 그다음에 꼬맹이가 그때 봤던 그 꼬맹이가 자꾸 자기라고 어디 가자고 그래서 그냥 꿈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형 다리 위에 있었고 죽을 뻔했다. 근데 엄마도 이제 울고 막 그랬죠. 또 아빠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그런다 그 죄책감이 시달릴까봐 그냥 세 명이서 그냥 조용히 했었어요. 조용히 하고 태풍 매미가 그 다음날 왔는데 완전히 정전이 됐죠. 그때 당시에 정전이 되고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시골도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을 그러니까 저는 이겨낼 수 있는데 형은 못 이겨낼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형이 그때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형 자체적으로 이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종교가 기독교였고요. 저는 어떤 종교가 없었어요. 종교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형한테 저기 가면 스페인이나 저 이탈리아 가면 수도원이 있거든요.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그 무건수행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드는 그 프로그램 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이런 귀신이나 어떤 영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가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뭐 갔다 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도를 했었는데 형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해서 그냥 그 해는 2003년도에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넘어가고 형이 계속 악몽을 꾸고 시달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형은 이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화가 나고 어린 마음에 좀 형이 나 좀 보호해주면 안 돼? 형이잖아 이제 그랬는데 형이 그것도 미안해하는 거예요. 형이 못나서 너를 보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자책감이 이제 뭐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직장 생활을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몇 년 뒤에 사촌 형이 외가 쪽 사촌 형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도 이제 몸도 안 좋고 사연이 있다 보니까 한번 놀러 와라 해가지고, 그러면 형 이제 바람 쐬러 형 우리 사촌 형 그 펜션 오픈했으니까 가자. 거기 가서 형 바람도 쐬고 형 거기서 제주도에서 좀 있다가 와. 나는 이제 미리 갔다가 와. 그 다음날 와야 되니까 해가지고 제주도를 갔어요. 형하고요. 그래서 사촌 형하고 신제주 그쪽에 맛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쭈꾸미 맛집에서 쭈꾸미를 먹고, 그다음에 사촌 형수랑 애들이랑 같이 이제 총 해서 6, 7명 정도가 같이 먹고 차 2대로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술을 안 먹으려 했는데 형은 아예 술을 아예 못 먹거든요. 아예 한 방울도 못 먹어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예. 형이 운전을 하기로 하고 저는 술을 몇 잔 먹고 형도 먹고, 그날 9시쯤 딱 됐어요. 9시쯤 되고 제주도 오니까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정말 여기까지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렇지. 마음도 있고 하는데, 제주도 가보신 분이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제주에서 서귀포로 들어가는 길이 큰 도로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어디를 선택했냐면, 그 형님도, 사촌 형님도 제주도를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16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형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촌 아이고야. 형도. 예. 근데 그 516 도로가 참 사연이 많은 도로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는 이제 네네네. 몰랐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어떤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되게 일제시대 때부터 되게 이제 사연이 많이 죽었던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먼저 올라탔어요. 그 형이 앞에 가고, 그 사촌 형님이 앞에 싣고 가고, 형하고 저하고 뒷차를 타고, 뒤에서 차를 30m 간격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네네. 가고 있었고, 날도 좋고, 정말 기분도 좋고 해서 제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형도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쭉 가고 있는데, 앞차가 이제 516 도로라는 게 한라산 쪽으로 언덕배기로 올라가다 내리막길 쪽에 내려가는데, 저는 516 도로가 왜 그렇게 도로 쪽으로 풀도 많이 나 있고 칡농풀도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로인데 왜 이러지? 도로는 멀쩡한데 정말 칡농풀도 도로가 막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가는데 굉장히 으슥하더라고요. 야, 여기 또 혼자 가다가 진짜 작살 나겠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촌 형님 앞차가 30m 정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지그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그적으로. 그래서 왜 저래? 그래가지고 쭉 뒤에 붙었어요. 형 좀 붙어봐 하니까 쭉 붙었거든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코너를 돌고 터널을 도는데 계속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향등을 계속 켰어요. 깜빡 하면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깜빡 하는데, 형이 어느 정도 쭉 내려가고, 우리가 쭉 직선도로 쭉 내려가는데, 세상에 차 위에 있죠. 차 위에 천장에 있죠. 천장에 그냥 대자로, 그러니까 큰 대자로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그 이 차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근데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예. 그 할아버지가 차를 양손으로 문을 팔을 쫙 벌려가지고 붙어가지고 차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놀래가지고 계속 깜빡이를 켜고, 우리가 앞질러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앞질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내리막길에서. 예. 그 516 도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코너 도는 게 장난이 아니고 무슨 레이싱 도로 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에서 깜빡이 켰는데, 그 사촌 형이 멈출 생각은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계속 내려가면 내리막길인데 서귀포 시내 불빛이 보이고 산을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형 안 되겠다 박아, 우리가 박든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했는데 쫙 붙였는데, 형이 겨우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네. 갔더니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위에서 흔들던 거는, 그 연관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가니까 형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형수 애들 진짜 눈물콧물 다 짜고 있고, 형은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야 핸들이 지 맘대로 움직이고 바퀴가 지 맘 제어가 안 되더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대. 차가 이상하다고.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형하고 저하고 봤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우리가 형 그럼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형도 이제 놀랬어요. 제가 차를 핸들을 잡고 형 우리 따라와. 앞차를 형 우리 따라와 하고 앞으로 쭉 먼저 내려가는데 한 5분 정도 됐나 싶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상향등이 깜빡깜빡깜빡 오는 거예요. 상향등이. 예. 사촌 형이 계속 깜빡깜빡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클락션 올리고 깜빡이 켜고 들어오니까 내 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휘청휘청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우리한테 붙은 거예요, 이제. 이야. 형은 이제 기절 초풍을 하는 거죠. 기절 초풍을 보조석에서 안전벨트 매고 정말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진짜 뭐 영화처럼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가고 그 N으로 놓고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세웠죠. 중간에 세우고 담배를 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해서 서귀포 시내로 들어가서 펜션을 들어갔어요. 펜션을 들어가서 입구 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남자들끼리 담배를 피우고 아무 말도 않고 형수님 들어가고 애들이랑 들여보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앞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2대가. 네. 자판기 2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지나간 택시분들이 거기서 세워서 택시도 그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오뎅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뎅도 먹고 그러는 조금 휴게소 비슷한 건 있었어요. 근데 택시가 2대가 서는데 우리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이 아까 516도로 초저녁에 오고 있는데 뭐 사고 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 아까 여기 오는데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랬더니 미쳤대요. 우리 보고. 예. 거기는 제주도 사는 사람들도 낮에는 지나갈지언정 밤에는 절대 안 간대요. 거기를. 그러니까는 거기를 안 간대요. 급한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그 길로 안 가고 뺑 돌아간대. 뭐 관광 신도로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가지 그쪽으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야 길이 안 좋을 때 그리 갔지 지금은 그 길을 전혀 아는 사람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한테 그러더라. 혹시 할방 봤냐 물은 게 할방 그 할아버지? 제주도 방언으로 할아버지를 봤냐는 거예요. 예. 여자를 봤냐 할아버지를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차 뒤집어 놨겠네요. 또 그러는 거예요. 우와. 근데 소름이 얼마나 저기였냐면 진짜 그 셋 다 형하고 저하고 사촌 형하고 소름이 진짜 그 머리털이 쓴다는 것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 귀신이 자주 나오냐? 그러니까 이맘때쯤에 나온다. 그럼 여자 귀신은 뭐냐?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은 차가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뛰어서 같이 내려온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다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소름이 그때 그 생각이 나니까 소름이 돋는데 그때 형이 몇 년 동안 괜찮은 증상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요. 예. 형이 잠을 못 자고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몇 개월 뒤에 형이 저기를 해요. 안 좋은 선택을 해요. 약을 먹습니다. 약을. 예.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칠 만에 이제 위세척하고 깨어났어요. 이제 우울증이 심했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엄마한테는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는 알렸죠. 엄마한테는 알렸는데 내려오지 마라. 내가 형 볼 테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형을 붙잡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냐. 우리 살아보자고. 굉장히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그 뒤로 형이 2번 더 그랬어요. 2번 더. 2번 더 날카로운 걸로 한 번 긋고 한 번은 또 약을 더 먹고 했었어요. 형은 직접 그 옥화성 귀신을 본 거는 어렸을 때 저하고 저 중학교 때 같이 본 거 이후로는 옥화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역한 냄새는 맡아요. 형은. 냄새가 맡아요. 형을 괴롭히는 거는 그 꼬마예요. 형은 계속 그 꼬마를 형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는 2년 동안 우리 절에서 너한테 앵마기를 하고 귀신들이 너한테 다
깊게 눌리고 너 그런 기운들을 눌러놓은 거는 있지만 너네 형은 귀신들이 그러니까 다른 잡귀들이 너를 그 형을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 꼬맹이 귀신은 자꾸 엄마의 냄새가 니네 형한테 많이 붙어있으면 니네 형한테 많이 갈 거다. 근데 형을 잘 봐라. 형은 어쩔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 이거 연가를 보고 목에 탯줄을 감고 나오면서 그런 사주를 타고 나왔지만 형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불쑥 나오는 거예요. 불쑥 나와서 불쑥 괴롭히고 불쑥 사라져 버리니까 형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저는 멘탈을 잡아가지고 형은 멘탈을 못 잡고 세월을 살아왔죠. 지금까지. 네. 형을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형을 붙잡고. 세상에 형하고 나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 힘들게 빚에 쫓기고 엄마 그렇게 노점상하고 품 팔아서 우리 키웠는데 형이 그러면 남은 사람 어떡하냐고 형 진짜 비겁하다고 어르고 달래고 정말 그 화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네. 그 시절에 형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냐면 귀신도 귀신이지만 자기의 비관 있죠. 자기 인생에 대한 비관. 네. 이게 컸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여자를 만나면 항상 형이 여자를 먼저 대신을 하지 않지만 형이 멀쩡히 생기니까 여자들을 먼저 형한테 대신을 하는데 형이 침울하죠. 우울하죠. 말도 안 하죠. 재미도 없죠. 떠나죠. 당연히. 네네. 떠나는데 형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받다 보니까 정말 저 밑에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형,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절에 가서 한 달만 살든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말했던 수도원 한번 갔다 오든가 해라. 정말 부탁이다. 해서 형이 그때 스페인으로 떠나요. 스페인으로 떠나 제가 경비를 다 대주면서 스페인으로 그때 첫 번째 갔을 때 일주일 있다가 돌아왔어요. 네네.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시 한 달짜리로 다시 또 갔어요. 그래서 형한테 그랬어요. 형 혹시 거기 가서 안 좋은 게 보이고 그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대요. 네.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너무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신의 어떤 교리를 배우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코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그냥 거기에서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아무도 말도 안 걸고 터치도 안 하고 그냥 냅둔다고 거예요. 네네. 그냥 산책도 하고 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네.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형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형이 지금까지 우리 연가 중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언제? 그러니까 너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부에서 얘기했던 그 옥가상이 지 머리를 바닥에다 패대기 쳤던 호텔에서 예. 그때 그 꼬마 연가는 형을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부엌 앞에서 서서 형을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형하고 그때 통화를 하고 형 갈게 내가 차 타고 갈게 해서 형 집에를 갔는데 갔을 때 형 모습이 어땠냐면 정말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당연할 것 같이 생긴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예. 자기 몸을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다 뜯어가지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노숙자도 아니고 산송장. 집에서 예, 산송장처럼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컵라면을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이제서야 컵라면을 먹고 싶다. 형 다른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니까 형이 그때 컵라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 부어놨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언제 부어놨는지 모르지만 그 물이 그 컵라면이 불어가지고 곰팡이가 슬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었어요. 느낌 이상해서 이게 비행인가? 그러니까 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거는. 분명히 갑자기 양치질 한다고 가가지고 자기 칫솔로 바닥 그 수채구멍 있죠. 그걸 닦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양치를 하는 거예요. 또 양치를 하고 병지로 그걸로 또 닦고 또 양치하고 미치는 거예요. 진짜 휴가 나와가지고 형을 보는데
형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의지도 있었지만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떠밀려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형의 빙의를 알았을 때 스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휴가 이틀 뒤에 그 다음 날인가 산풍이 무너졌다 했잖아요. 그때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형의 빙의를 치료를 하는데 스님은 원래 그런 걸 안 하시잖아요. 원래 네. 무속인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긴박했어요. 형이 이대로 두면 진짜 한 달 안에 형의 인성이 사라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형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형이 손톱 발톱이 다 빠졌어요.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자연스럽게? 아니요, 자기가 뜯어낸 거죠. 오! 자기가 손톱 발톱을 다 뜯어내버렸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형이 지금 이빨이 다 임플란트거든요. 이빨 3개 빼놓고 그때 자기 스스로 이빨을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때 빙의가 된 상태여서. 그 다음에 지금도 귀를 수술했지만 귀볼을 왜 그 버릇처럼 이렇게 귓볼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살살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 형은 거기서 피가 나올 정도로 살이 진익을 계속 만지고 그랬어요. 그 빙의가 됐을 때. 불안은 저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 그게 트라우마 증상인데 트라우마 증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리고 또 무속인 쪽으로만 얘기하기는 너무 또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다 보면 뭐 영화에서처럼 빙의 돼가지고 헛소리 막 하고 막 네. 방언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행동이 분명하게 이상해. 고등어를 사와가지고 생으로 씹어 먹거나 막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손톱 발톱을 다 뽑고 자기 스스로 이빨을 뽑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대 복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복귀를 했었는데 형이 얘기할 때 그때가 가장 자기는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벗어나고 나니까 형이 가볍다고 했대요. 몸이 굉장히 가볍다고. 근데 네. 스님이 아마 살면서 너네 형은 몇 번의 빙의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형이 선택한 종교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불교를 믿어라. 너는 뭘 해라. 스님도 그러진 않았어요.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종교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네 형이 선택한 거니까 형이 그 신을 믿고 따르라고 그래라.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 악기가 이 집에서 떠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 떠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가장 이제 그렇게 힘들 때 저한테 딱 한 번, 형이 지금까지 살면서 저한테 그렇게 크게 부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한 번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번째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친구하고 예전에 헤어졌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형은 제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른 데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어디에서 미용사인데 거기서 뭘 하고 있다, 미용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형 부탁이니까 형이 계속 자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가보자. 그 사람한테 어떤 모습인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부탁이라도 해보자. 우리 형님 살려달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딱 얼굴 보자마자 제가 돌아서서 나왔어요. 바로. 왜요? 제가 항상 그 돌비님한테 얘기할 때 제가 연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지나다니면서 모든 연가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타이밍이 있어요. 네. 타이밍이. 예. 옥화상은 냄새부터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연가들은 제가 죽었을 때 그 감정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떤 분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도 할 수 있겠다는 그 분노감이 증폭됐어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도화선처럼 팍 터질 정도로, 그래서 그 유명한, 이렇게 미용실인데,
어느 선생님 좀 그 예약은 안 했지만 미용실 가면 그래도 뭐 어떤 선생님 있으세요? 그러면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예. 그 사람 옆에 연가가 있는데 옥화상 연가도 참 참혹한 모습이지만 그 여자 연가 옆에 있는 그 연가의 모습도 진짜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뭐가 있구나, 거기에. 네,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여자인데 뭐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이 프로도 무속인들이 많이 듣지만 많이 보고 이렇게 참석도 하시지만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무속인 귀신을. 무당귀. 예, 그거를 들고 방울이랑 이거 들고 이 여자를 팔짱을 딱 끼고 한 손으로 딸랑딸랑 따는 고개를 흔들면서 그 여자가 저한테 오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오는데 저하고 같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분노가 그 여자가 이게 걸어오면서도 있잖아요. 딸랑딸랑 이렇게 오는데 팔짱 끼고 오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온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온갖 분노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예. 왜 우리 형이 저 여자를 좋아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 원기가, 저 영가가 분명하게 우리 형한테 빼먹을 게 있다. 어떤 뭐 영혼을 빼먹든 기를 빼먹든 그러려고 했는가 보다 라는 생각에 분노도 더 치밀어 올랐고 제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사거리까지 나를 쫓아서 그 하이힐을 신고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근무 중인데도. 네, 근무 중인데도 뛰어오면서 예, 예. 누구씨 동생이죠? 딱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예. 봤거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저 그쪽하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왜 오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형한테 부탁을 받고 왔는데,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보고 씩 웃더니 하는 말이, 옆에 그 무당귀도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저를요. 그 여자도 저한테 하는 말이, 왜요? 제 옆에 뭐 있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 형이 찾아와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호 딱 떨어지자마자 걸어가 버렸어요. 예. 들어가서 건너편에서 제 차를 타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형한테 가서 그 말을 했어요. 형,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의 그 내연녀 귀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는 있지만 잡기들한테까지 형이 그러면 안 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형이 네. 뭐 이렇게 뭐 심쿵하든 뭐 저기를 하든 뭐 우울해하든 어쩌든 그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형, 왜 그 여자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 여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형, 여자 못생겼어. 물론 이제 여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형한테 얘기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네. 뚱뚱하고 그렇게 못생겼는데 왜 형이 살이 멀쩡해서 형 잘생겼는데 왜 그런 여자한테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옆에 있으면 잠을 잘 자 이러는 거예요. 대박이다. 예. 잠을 되게 편하게 잔대요. 근데 일어나면 살이 쭉쭉 빠지는 기분이 든대요. 예. 근데 그 여자한테 계속 자기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끌리는 건지 그 영가한테 끌리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형한테 저한테 그랬어요. 절대 여자 만날 때 나한테 먼저 보여주라. 동생 아니 형하고 나 세상에 둘 뿐인데 나한테 좀 보여달라 했어요. 네. 그 여자한테 가장 심한 상처를 받았죠. 그 여자한테 형이. 그러고 나서 그 후로는 형이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고. 예, 형은 이제 뭐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와, 정신과 치료약은 계속 먹고 그다음에 뭐 상담도 받고 하는데 뭐 상담 가서 저 귀신이 보여요 이러면 의사들은요, 의학계에서는 당연하죠. 의학에서 과학이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네.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약만 바꿔서 주죠. 약만 바꿔서 주는데 제가 형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형한테 부탁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휘둘리지 말자고. 우리 그 네. 영가들한테 우리 휘둘리지 말고 그 옥화상 귀신, 엄마 귀신, 아기 귀신이 형한테 오더라도 형 그냥 성경책 품고 그냥 욕해버려. 싸워.
나처럼 싸우라고. 그런데 형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 귀신 한번 딱 보고 나면 일주일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예.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 때 형하고 결혼하면서 형을 같이 살면 안 되냐 이 말을 했었어요. 상관없대요. 상관없다. 괜찮다고. 아주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괜찮다고. 이야. 형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알고 뭐 또 귀신에 시달린다 이게 아니고 형이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있어서 정신적인 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네네. 이래 하는데 뭐 귀신 이런 얘기는 다 빼고요. 그러니까 형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처음에 제가 청혼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형하고 동생이 바뀌었네 저한테 이러더라고. 네. 그래도 뭐 자기 심성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했는데 형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동생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예. 절대 피해주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 살아요. 10분 거리에 사는데 제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오늘을 더 얘기를 할 게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형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이 귀신만 본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약이 절대 먹히지 않아야 돼요. 아, 그렇죠. 절대. 우리 쪽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과 약을 먹어도 절대 어떤 차도가 안 보여야 되는데 정신과를 다니고 어떤 종교의 힘을 믿고 그쪽에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오, 저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연가나 어떤 이런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도 혹시 이런가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꼭 거기에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정신과는 미친놈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감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우리는 다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니까 그냥 당당히 가서 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헛것이 보여요 했는데 정말 이 치료를 받았는데 안 먹힌다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떤 무속인들이 도움을 받거나 종교적인 도움을 받아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걸 겪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그런 분들 심리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어째서 저 이런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치료는 제일 먼저 대화도 그렇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청취해 무조건 맞아요. 들어줍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얘기는 안 해요. 절대 그 사람 얘기를 다 끄집어낼 때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트라우마에 어떤 사건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100%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요. 이사 가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깨진다고 생각하는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꼭 항상 이런 얘기를 마무리할 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움이 됐습니다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정신과부터 어떤 병원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고 나서 안 됐을 때는 좋은 무당들, 좋은 뮤속인들, 정말 안 좋은 무속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 상식이 어긋나면 안 좋은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 자기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더 많았는데 저는 항상 얘기가 더 많은데 얘기를 못하네요. 저는 1시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봉다리님은 앞으로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진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용기를 내실 거고. 근데 이제 아까 그 무당령 있잖아요. 그게 무당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말 그대로 방울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뭔가 그런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셔서 그랬을까요? 외모가요, 옷이
구달 때 입는 옷 딱 그대로예요. 아, 그 오색 한복 같은 느낌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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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옷 신복. 그대로 입고, 예, 입고, 구달 때 그 꽃갈 뭐라고 하나요? 그거? 이거 삼각형 모자 있죠, 있죠. 예, 예, 예. 그거를 쓰고 버선을 신었어요. 신발도 안 신고 버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저 사람 굿하다가 역으로 맞은 영이거나 아니면 나쁜 굿을 하다가 오히려 저기 한 어떤 영가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정상적인 무속인이고 무당이라면 원래 무당이라는 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우받던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조선에 오면 이제 뭐 어떤 뭐 숭례 옥불 정책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무당들을 불교나 무속인들을 굉장히 이제 깔아뭉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네. 그런 인식이 있는데 무당이라는 건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마음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고 굉장히 신성한 직업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무속인들을 굉장히 제 일 때문에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단 목대라 뭐해라 이런 분들을 찾아가면 절대 안 되고 제가 그 연가를 딱 봤을 때 그냥 말도 안 섞고 그냥 고개를 돌려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악한 기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 정도로. 그리고 100% 무당기가 맞아요. 딱 그 묘사를 해보면 세상에 100%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봤던 무당기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표현을 해주신 게 그 옥하상 귀신 다음으로 진짜 더 무서워 보였다. 악해 보였다. 좀 이런 느낌이었네요. 예. 예. 그 형이 좋은 먹잇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귀신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들어가기도 좋고 마음도 약하고 하라는 대로 잘 움직이고 귀도 얇고 그러다 심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하고 오래 있으면 형이 명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약한 사람만 노리네요. 정말 제일 사악한 것들입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간에 약한 자들을 사기치고 등치고 그 힘든 걸 역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은 정말 나쁜 사람 중에서 최악이죠. 사기꾼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귀신도 똑같고요. 네. 오늘 봉다리님께서 어쨌든 친형님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많이 무거웠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었고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그나마 들려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봉다리님.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좋습니다. 너무 이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 요즘 많이 편해졌어요. 그거 다 돌비님 덕분이고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돕고 삽니다. 제 아버지 업보를 찍기 위해서. 그러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네, 푹 쉬세요. 수고하세요. 네. 근데 진짜 봉다리님 이야기는요. 역대급이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미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심이고 너무 이게 실화로 실제로 겪었던 일인 게 강하게 다가오고 그때 당시가 너무나 진짜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게 진짜 어마무시해요. 진짜 봉다리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고 봉다리님 가족분들 또한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다는 게 여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게 허락해주신 또 봉다리 형님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진짜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시청자 도라에몽님께서 저희 집에 귀신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그 집을 방문을 해볼 건데요. 어떤 귀신들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도라에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저야 감사합니다. 네. 아니, 첫 시작 화면부터 도라에몽이 보였었어요. 네네네. 네, 도라에몽 한번 보여주세요. 도라에몽이요? 아, 귀엽다. 주머니에서 뭐가 막 나올 것 같네요. 예. 자, 오늘 도라에몽님 너무나 반갑고요. 자, 그러면 이 집 현관부터 한번 시작을 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선이님, 네,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가 도라에몽님 집이에요. 근데 지금 현관부터 이렇게 찍고 있는데, 현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쇼파 팔걸이 지금 어떤 남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쇼파 네? 팔걸이에 시작부터, 네, 네. 네네. 아저씨, 저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요. 와, 잠깐만, 저 아저씨 눈이 왜 갑자기 막 불빛이 나지? 동물들 안광 막 비치듯이 있잖아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 저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근데, 혹시 여기 앞에,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려고. 아, 혹시 앞에 여자분 아세요? 음, 집에 혼자 계세요, 혹시, 도라에몽님? 아니요, 지금 옆에 남편 안방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갑자기 욕하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려나?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아, 그럼 욕 한 번만 한번 해주세요. 나가라고. 욕 진짜 해도 돼요? 제가 네. 삐처리 해드릴 테니까 그냥 쌍욕 한번 갈기십시다. 예. 될까요,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저 화선이님, 눈빛 너무 싫. 예, 예. 근데 이 귀신들한테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욕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할 때 제가 욕을 직접 하라고 하는 이유가 예. 제가 주파수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저 영가가 이제 뭐라고 하지, 도라에몽님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시선, 이런 것들을 너무 보내고 있어갖고 제가 욕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 그, 도라에몽님한테? 네, 그러니까 주파수를 제가 맞추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욕을 해놓고 무서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 어딜 들어와, 이 자식이 하고 말 것 같으면 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허. 아, 자, 도라에몽님, 그러면 네. 혹시 뭐 거실에서 무언가를 봤다거나 그러신 건 없죠? 거실에서, 딱히 거실만 정해서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없었어요. 일단 다행이고요. 네. 그러면 화선이님, 이 나쁜 시선을 네, 보내고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그쵸. 이제 그쪽이죠, 이제. 예. 아, 그냥 막 피 흘리고 막 찔려가지고 막 피 철철 흘리고 이런 거면은 그냥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눈에서 안광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귀신 눈에서 안광이 나오면 뭔가 특이점이 있는 건가요? 안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반 영가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제? 아, 좀 센? 네, 센. 지금 갔나요? 음, 아니면 아직도 버팅기고 있나요? 지금 저 반만 얼굴을 내밀고 있어가지고 욕을 한바탕 더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효과가 없으면 안 시킬 것 같은데 아, 있어요? 효과가 효과가? 있다. 네.
그쵸. 혹시 저희 이 집에 오래 있던 연가인 건가요? 오래 있던 연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 최근에. 있던 연가는 네. 이렇게 나가라고 요구를 해도 잘 안 나갑니다. 다 이유가 있구나. 그죠? 지금 화성, 욕하면 될까요? 네, 시원하게 하세요. 진짜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세요. 제가 어차피 삐처리 할 테니까. 예. 네. 됐죠? 오케이. 갔어요? 갔어요? 얼굴 쓱 하고 나갔어요. 됐다. 자, 일단 이 그럼, 영가들이 되게 단순해갖고 그냥 욕하면은 지들도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음, 다행이다. 이 정도로도 나가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나가는 애들은 그래도 안광 비치는 애 치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네. 아, 자, 이제 거실을 봤을 뿐인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봐야죠. 한번 거실 보여주세요. 네. 아유, 잠시만요. 성이 있네. 예? 성이 있네요. 고양이 성. 고양이 성. 그림? 어머,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 아, 네. 취미로 이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너무 잘 그리시는데? 아니, 이거 그 숫자 적혀져 있는 걸 따라서 그리는 거라서. 따라 그리기? 따라 그리기도 뭐, 예, 좋죠. 네, 창작이라서. 고양이 정수기네요. 네, 아시네요. 그럼요. 저희 집에 정수기 2개가 있는데. 예, 좋죠. 음. 네, 거실은 지금 이렇게 전부입니다. 자, 화선이님, 뭐가 별거 없었나요? 네, 거실은 별게 없는데, 아, 우리 베란다 먼저 나가볼까요? 네. 란다에 뭐가 있구나. 베란다 바닥을 좀 비춰줘 보세요. 네. 베란다가 지금 많이 습해서 좀 더러워가지고 양해 좀 괜찮아요. 부탁드리고. 아니, 내가 바깥에서 봤는 게 베란다 바닥에 아가 하나가 누워 있더라고요. 애기가? 진짜 갓난애기 있죠? 예. 진짜 갓난애기가 지금 그 발 있는 부분 쪽으로 조금만 내려줘 보실래요? 제 쪽, 이렇게요? 네. 네. 그래, 네. 저기, 스톱. 아, 참, 저기 저러고, 그냥 갓난애기가 옷 같은 것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누워서 울고 있는데 이게 예. 으앙 이런 소리가 아니라 흐악 이런 소리로 울어요. 그냥 단발로 그냥 으아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으아 으아 이런 아니요, 식으로. 그게 아니라 애기들 울음소리에 앙 이렇게 운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목소리가 낮아요. 으앙 으앙 그러니까 입만 우는 것 같은 소리라 그래야 되나? 예, 예. 여기 왜 있지, 애기가? 저런 게 있어? 도라에몽님 좀 소름 끼치죠. 괜히. 야, 잠깐. 아, 네, 이거 몰랐는데, 예, 예. 얘가 지금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갈 길 가라, 갈 길 가라, 아가야 가라, 가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딱 등을 딱 돌렸는데, 애기 등에 손자국 있잖아요. 예. 어른 손자국이 막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탁 돌았는데, 엎어진 자세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예. 엎어진 자세에서 이제 바닥으로 쑥 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되게 미스테리하네.
일단은 뭐 정확히 어떤 사연으로 여기 있고 이거 대화가 안 되니까요. 이제 애기니까. 그쵸. 근데 이게 보통 애기 영화들이라면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든 못하든 목소리 자체가 어린아이 영화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의문인 게 이제 어른의 목소리로 문다는 거. 그러면 변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쵸. 일단 여기 있다. 지금도 계속 있나요, 여기에? 아니요, 지금 빠졌어요, 바닥으로.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여기 말고 저 앞을 한 번 더 네, 볼까요? 소리가 네. 계속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건데, 지금. 지금 여기는 안방 옆에 있는 베란다고요. 예, 예, 여기 알고 있어요. 앞에는 네, 도라이님, 창고 뒤로 랑 잠깐만. 네, 뒤에 잠깐만 비춰주세요. 뒤에. 위에. 위에. 아, 저기 있네.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게. 오, 아까 땅으로 꺼졌다 그랬잖아요, 야가 예, 예, 분명히. 예. 근데 위에서 쳐다보면서 그 소리로 똑같이 울고 있네. 조금만 밑으로 내려줘 보실래요, 카메라를? 네. 네, 저 전등 옆에서. 오, 아기의 모습으로요? 네. 너 뭐니? 저런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있어요. 이게 어떨 때 저런 경우가 나타나냐면은 아기 영가들은 진짜 몸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네. 깨끗한데 이제 이 무당들이 이렇게 아기들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아기 영가가 다른 영가들한테 잡혀갖고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디 가서 딴 데 끌려가갖고 저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음, 아이고, 아니 왜 베란다에서 이러고 있어? 베란다는 잘 안 나오시죠, 도라에몽님? 네, 웬만하면 안 나와요. 여기는 빨래 넣을 때 안, 자, 그냥 문만 좀 현기식으로 열어놓는 정도? 문만 열고 환기시킬 때만 잠깐. 네네네. 고양이들이 근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화장실 때문에라도. 네, 화장실도 그렇고 애들이 여기 나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치, 또 해 있을 땐 여기 또 들어 누워 있을 거고. 지금도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귀요민 귀신 있다, 여기. 큰일 났다, 여기 있다. 옷 입고 있다, 드디어. 너무 귀엽다. 치즈텍이다. 아, 너무 귀여워. 음. 자, 일단은 베란다에서 나가볼게요. 쟤는 일단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 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아, 너무 귀엽네. 근데 화선이님, 네. 확실하게 귀신이 있든 없든 고양이들은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그죠. 이제 내 일 아니면 상관없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 애기가 제가 이 화면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네. 거울에 잠깐 분홍색 옷을 입으신 도라에몽님을 봤어. 아, 그렇죠. 비쳤죠. 네. 그죠? 비쳤는데 이제 그 옆에 얼굴만 얼굴이고 몸이 지금 다 섞여 있네. 이거 골 아픈데 돌비님. 어허, 탔다는 거네, 지금. 그죠? 저한테 붙은 건가요? 옆에 그냥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확 돌려보세요. 그냥 갑자기 싹. 아이 깜짝이야. 얼굴. 있어요? 예. 일단 무시하고 갑시다. 이게 야, 옛날에 환설님 얘기에도 나왔었는데, 얼굴은 뭐 애기거나, 얼굴은 뭐 할아버지인데 몸은 애기거나, 얼굴은 애기인데 몸은 성인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그런 경우가 흔치 않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는. 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완전 갓난애기였다가 몸이 다 그냥 어디선가 후두두두둑 다 붙어가지고 다 합체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일단 딴 데 보러 가요. 네네네. 자, 정면에 보이는 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컴퓨터랑 남편 취미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거울이 있어서, 거울의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벽을 보고 있으니까. 아, 거울이요? 아, 네, 그쵸. 나쁘지는 않죠. 음, 아, 근데 지금 이 방은 네. 클린해요. 예, 의외로. 예. 어, 클린한데 지금 저거 계속 옆에 같이 따라오는데 자박자박 발소리가 안 들리실까요, 혹시? 이어폰 끼셨나? 네, 도라에몽님. 이어폰 끼고 그럼 있기는 한데, 이어폰 네. 한쪽만 딱 빼고 혹시 발소리 같이 들리는가 한번 봐볼래요? 나쁜 자식 저거. 이놈의 자식. 한번 걸어가서 다시 베란다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뒤를 한번 싹 돌아보세요. 봐봐. 아직도 저기 있잖아. 저기 있다, 진짜. 저기도 있네. 저기 있다. 신출 귀몰하구나, 진짜.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따라다니는 거니까 한번 네, 생각을 일단 한번 무시하고 해보세요. 가요. 생각을 한번 네. 해보시고 계세요. 자, 그럼 저쪽 방은 일단 클린, 그리고 부엌 쪽 한번 볼게요. 전자레인지 옆에 여기 빈 공간 있는데 손가락으로 타닥타닥 장난치는 남자애기 하나 있고요. 그러면 아홉 밤에 살. 소리 낼 수도 있어요, 얘가?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걸 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타닥타닥 하면서. 도라에몽님 밤에 이상한 뭐 탁탁 이런 소리 안 들리나요? 여기 부엌 쪽에서? 아니요, 저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주무시면 윗집에서 그냥,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뭐 윗집에서 소리가 들렸겠거니 하고, 네, 그리고 뭐 주무시면 소리 잘 못 들으시는 편이시기도 하고, 네. 그거지. 정답은요, 여러분들. 주무시면 아예 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여기서 계속 손가락으로 그러고 있나요, 화선이님? 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오케이, 얘는 별거 아닌가요? 네, 별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저 뒷베란다 쪽 한번 볼게요. 네. 특이하게 좋게가 문이 뚫려 많이 있네. 잘렸어? 그러니까. 아, 이거요? 문이요? 예, 예. 네. 이 보일러실이랑 연결이 된 거여가지고 아마 근데 이렇게 해놓으신 거. 문이 반이 잘려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누가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이거? 그러게요. 집구조가 원래 이런 거 같은데. 여긴 어때요, 화선이님? 여기요? 여기도 있어요. 아하. 음, 여기도 있는데, 지금 문 다시 한번 닫아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뒤로 두 발만 나와주세요. 거꾸로 매달려갖고 머리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 와. 여잔가요, 남잔가요? 남자 두 명이에요, 두 명? 여기는. 네네네. 네. 남자 두 명이 매달려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집이 혹시 도라에몽님 이사 네. 가실 생각 없어요? 아, 이사요? 네.
이사 내년에 아마 갈 것 같아요. 예, 계획하고 있으시면 꼭 이사 가시는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이 집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사를 가야 되는? 여기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갖고 다 올라타네요, 이게. 아, 음, 뭐야? 오, 올라타고. 고양이구나. 고양이 물속에. 예. 그러면 잠깐만 귀신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는 귀신이 사람을 서스럼 없이 대한다는 거네요. 영향을 줄 수 그, 있고. 이렇게 올라타고 해가지고 되게 피곤하실 건데. 그렇겠죠. 네. 이게 탁 올라타는 게 확 느껴지는 게 허리부터 감고 타가지고 어깨에 두 발 올리고 있는 애도 있고요. 머리를 이렇게, 사람 머리를 이렇게 꽉, 뭐라고 하지, 이거? 무슨 기술 있잖아요. 그 관자놀이 이렇게 꽉 잡는 거. 그거까지 해가지고 있네. 오,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가, 일로 와. 그거 가지 마. 일로 안 돼, 와. 안 돼. 어디 들어가? 잡아요. 괜찮아요. 화면 신경 쓰지 마시고 잡으세요. 어. 자, 여기는 나갈게요, 일단은. 네, 그럼 여기는. 화선이님,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게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에서 간단한 비방을 알려줘서 처리될 만한 귀신들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쵸. 이제 한 80%의 연가는 그런 것 같고요. 간단한 비방이 힘들 것 같고, 그 중에서 대장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문제이기는 한데, 아, 예. 이게 대장부터가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밑에 있는 다른 하급의 연가들도 사람이 다 우습고 그런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방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에 남편분 계신다고요? 네네. 네, 안방을 일단 먼저 가요. 가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안방부터. 네, 절로 뛰어가길래. 네, 남편분 안 나오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고 있는데 얼굴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아,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신 건가?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네, 다 봤어요. 우리 나가요. 네. 아, 오랜만에 이런 반응 나오네. 이 방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여방도 한번 쓱 보죠. 이 방은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 베란다가 또 있어요. 네네,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보여드리기 전에 네. 곰팡이가 지금 벽면을 다 뒤엎고 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네, 조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좀 심하긴 하네요, 곰팡이가.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청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어? 오, 끊긴 줄 알았네. 여기 바로 앞이 산이에요. 산이에요, 여기가? 네, 그럼 열면, 그, 창문 열고 보면 산밖에 안 보이는 네, 거죠? 네, 한번, 전체가 산으로 쌓여 있어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창문 열어서? 잠시만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안 보이긴 하네, 어두우니까. 나오세요. 나 안 보입니다. 예. 그분이 문 여는 순간 위에서 뭐 하나 툭 떨어진 거 못 봤죠? 전 못 보죠. 안 보이니까. 오, 산이다. 능선 보인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문 닫고 들어가요, 그냥 오, 우리. 그리고 우리 거기 베란다 열기 전에
도라에몽님 양옆으로 해갖고 거꾸로 서 있는 1심에는 왜 다 거꾸로 서 있냐? 거꾸로 서 있는 영화 둘도 나와 있었거든요. 박쥐 마냥. 네, 박쥐 마냥. 일단 화장실 마지막 보고 그 거실에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네. 이 뭔 소리죠, 방금? 아, 이거 환풍구 소리예요. 화사님 여긴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 거실로 갈게요. 거실로 갈게요. 자, 소파에 잠깐 안방 얘기 앉으시고. 제가, 네, 안방 얘기 제가 안 해드렸죠. 네, 그렇죠. 네. 안방에서 지금 아까 뛰어갔던 그 애기 얼굴 했는 그 귀신 있잖아요. 몸통 다 갖다 어디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 귀신. 대장. 네, 합체 귀신이 남편 머리맡에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내비두고 쳐다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뭐간지 꺾어서.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돌비님 이런 용가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그게 뭐야? 이러고 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기괴해요, 이거. 이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위 눌릴 때 본다거나 뭐 어쩔 때 본다거나 그러면 기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주얼인가요? 기절이 아니라 정신병이 바로 올 수도 있다 정도? 너무 와, 공포스러워서. 근데 아, 애기가 오네. 만져달라고. 저런 놈은 진짜 딱 매간지를 딱 잡고 끌고 나가고 뼈마리를 쉐입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런 영화들이. 근데 아,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화선이님이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리는 비방으로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즉슨. 그죠. 그게 그래서 문제인 빨리 건데. 이사를 가실 수 있는 거라면은 빨리 이사를 가시는 거를 추천을 일단 드리는 거고 물어보고 하는데 비방을 비방이 될 만한 게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이 집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2년 됐어요. 2년이요? 네. 아, 나 방법 생각났다. 예? 지금 주무시는 곳이 침대잖아요? 네. 침대에다가 왕소금 있잖아요. 물기 싹 날아가게 그냥 뜨거운 팬에서 막 그냥 기름 안 두르고 그냥 볶으시면 물기 날아가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천 있잖아요. 천 주머니. 네. 그런 거에 넣어가지고 머리 있는 쪽에다가 조그만하게 한 주먹 정도 될 정도만 볶아갖고 그 밑에다가 깔아 놓으세요. 머리 위쪽에다가요? 그러니까 그 소금 주머니를 베고 자는 것처럼. 그러면은 도라에몽님 머리 안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아, 잠이라도 네. 잘 자고 그래야 사람이 편안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주무시려면은 그렇게 해놓고 주무시는 거를 네. 꼭 이거는 추천 아니고 이거는 꼭 하세요. 이거는 그냥 필수다. 그러니까 예. 촬영 끝나자마자 나가서 살게요. 일단은 지금 귀신들이 좀 묵은 애들이 몇 명이서 이 집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도라에몽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집에서 네. 남편분과 아니면 도라에몽님 둘 중에 한 분이라도 귀신을 실제로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라기보다는 그 옆으로 슥슥 뭔가 검은 게 휙휙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아, 그런 예. 거는 처음 들어서부터 조금 느끼기 시작했고요. 화선이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소름 돋았던 게 예. 제가 진짜 잠을 아무리 잘 잔다고 해도 이게 진짜 기면증인가 싶을 정도로
출근하면은 아침에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절하면서 졸아버리고 막 그 정도로 되게 아침 출근만 하면은 피로감이 너무 심하거든요. 잠을 잘 자고 못 자고를 떠나서 예, 예. 좀 소름이 많이 돋았네요. 그러니까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귀신들이 이렇게 타거나 막 이렇게 엎여 있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피곤하다 막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어쨌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도라에몽님께서 그냥 재미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거를 뭐 믿든 믿지 않으시든 그건 자유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는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화선님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믿져야 본전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라서 그건 꼭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잠이 그 정도로 좀 이제 심각한가요? 네, 그냥 출근할 때까지는 뭐 일어나서 피곤하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출근만 하면은 제가 졸아버린 기억도 없이 그냥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한 20분 아, 정도 자서. 그래서 좀 병원을 가볼까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있었기도 했고 예. 사실 이 집이 막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귀신들, 그러니까 영가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 조절하기도 하나요? 오, 그런 거 되게 다반수지 않나요? 화선이님? 보통 그래요. 보통. 예.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뭐 네. 도라에몽님이 한 10 정도 화낼 거를 50으로 화를 내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이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걔네는 또 하면서 즐거워. 그러니까 악마 같아 얘네들 보면 화선이님.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애들은. 악마 그 취준생들. 그죠? 취준생들. 지망생. 악마 지망생, 지망생. 응. 악지네, 저는 괜찮은 악지. 게 처음에 이사 오고 한 1년 정도는 남편이랑 진짜 미친 듯이 싸웠어요. 근데 예. 그 싸움의 정도가 좀 그냥 단순하게 말다툼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사실 이상하다 느끼기는 했었어요. 예. 그리고 어, 한 2주 전쯤, 그러니까 돌비님하고 이제 촬영 날짜를 조율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촬영 당일 오기까지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싶기는 했어요. 자, 일단은, 도라에몽 님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화선이 님도 어떤 방법을 알려는 주셨으니까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리는 거고, 이사도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돌비님, 네네. 무엇이냐. 제가 아까 전에 바깥에 그 베란다하고 들어오면, 문 앞에는 상관없는데, 베란다하고 부엌 옆에 가는 그 조그만한 그 세탁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하고 이제 화장실도 그냥 건너뛰고, 아까 전에 그 작은 방, 장롱이 있던 작은 방 예, 있죠. 예. 거기하고 이제 안방에는 그거 하면 되는데, 약쑥을 마른 거를 팔아요. 쑥이요? 약재상에 가면, 예. 네, 그냥 쑥 말고 약쑥이라고 팔거든요. 네. 약쑥을 말려놓은 거를 사가지고 거기 그냥 한 봉지씩 그것도 이제 천에 싸가지고 쑥향이 조금 나도 상관없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해가지고 일단 사실 때까지는 그렇게 해놓고 사시는 거를 추천을 진짜 드릴게요. 요 집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일단. 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방침을 약속 가지고도 방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하겠습니다. 도라에몽님, 일단은 네. 최대한 이 집 나가기 전까지는 좀 해코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예 떨쳐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좀 어쨌든 귀기가 더 사람보다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자체에다. 그죠? 저, 사람의 기운이 더 있어야지 귀신의 기운이 더 많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도라에몽님. 네, 네. 일단 오늘 또 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에 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한번 해서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또 이런 방법도 나오고 한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도라에몽 님도 너무나 좀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도라에몽 님.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집은 화선이님이 말씀을 쉽게 못할 정도의 집이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비님. 네,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화선이님께서 좀 말씀을 좀 아꼈던 그런 집 같기도 해요. 그게 너무 아, 느껴지긴 해요, 사실. 이게 왜 말이 없으시냐면은, 연가들이 많고, 심각한 집은 이제 제가 연가들하고 딜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니, 뭐 해주면 갈래? 뭐 묻고 갈래? 아니면 웃자면 갈래? 뭐, 올래 말래? 괴롭힐래 말래? 하고 있으니까,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예, 그래갖고 이제 말이 좀 없었는데, 되게 이렇게 딜을 오래 본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 예, 우리 집 하면서 좀 초창기 때는 이런 집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좀 없다가 또 다시 한번 나온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래도 그래도 그 또, 방법이 생각이 예. 나셨네요. 다행히도. 그쵸. 진짜 정말, 아니, 돈 안 들어가고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가 있는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항상 많이 그렇지.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뭐 돈을 벌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한번 써봤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화사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또 저희 방송 배려까지 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비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사라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이사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값도 엄청나잖아요, 요즘. 전셋값도 너무나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사라는 거는 정말 또 쉬운 건 아니지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의 외환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귀신들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 모든 거는 개인적인 견해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